시댁에 매달 100만 원 보낸다던 남편의 최후. 전 이번 달에 승진해서 월 500을 버는데 남편은 300도 겨우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합쳐서 월 800을 버니 매달 100만 원씩 시댁에 드리자더라고요. 그럼 친정에도 드리자니 친정은 돈 많으니 싫대서 그렇게 용돈 주고 싶으면 네 월급으로 하라 했죠.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 넌 승진해서 월급도 올랐으면서 시부모한테 용돈 주는 게 아깝니? 그래서 그 100만 원 받고 싶으면 아들한테 받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부모가 캐리어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용돈 100만 원 안 드려도 되잖아. 그 순간 해준 것도 없이 받아먹기만 하는 시댁과 그런 시댁만 챙기려는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네, 앞으로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친정 와서 다음날 이혼서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 집도 제 명의로 돼 있어서 일주일 안에 짐 빼랬더니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데 이혼 물릴 생각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뛰쳐나왔습니다. 지난주 신우 생일을 기념해서 시댁 식구들과 소고기를 먹으러 고깃집에 갔어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너는 저쪽에 앉아서 고기 먹거라. 보니까 옆에 시조카들 테이블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시자 노릇을 엄청나게 하는 시댁을 계속 참고 있었던 터라. 네? 저는 남편 옆에 앉아야죠. 아버님, 왜 조카들이랑 앉아요?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 불판에 다칠 수도 있으니 우리 중 한 명은 밥 먹는 동안 애들 봐야지. 그래서 제 애도 아닌데 왜 제가 봐야 하냐. 신우랑 시동생이 보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넌 시아버지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대꾸를 계속하니? 라는 신우 답변에 더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먹고 당신이랑 바꿔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식당에서 조카들 봐주는 유무냐고. 나도 우리 가족이랑 편하게 고기 먹을 거라 소리치고 나왔네요. 정말 시자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강제로 합가하자던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뼈를 때리셨네요. 2달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합가는 불편할 것 같아서 힘들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오니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제 이 방은 엄마 방이니까 여기서 맘 편히 지내세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난 너희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아직 몸도 아프지 않고 쌩쌩하니 서로 불편하게 합가는 생각도 하지 말거라.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저랑 이미 상의했다며 큰 소리를 쳤죠. 그래서 일단 그날은 자고 가기로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최고의 효도는 너희 둘이 재밌게 사는 거다. 그리고 아들아, 무엇보다 아내한테 잘하거라. 라는 편지를 써두고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가셨더라고요. 편지를 읽고는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도 우리가 어머님 자주 찾아뵙자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서 저는 참 든든한 것 같네요. 주말마다 아기 봐주겠다던 시어머니의 속셈.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전화 오셔서 같이 밥 먹자, 뭐 하자, 어디 가자라고 하셨죠. 외로우실까봐 가면 항상 집안일이 가득 쌓여 있고 제가 어머님 집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었죠. 참다가 너무 짜증나서 저번에 전화 오셨을 때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어머님 댁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내가 너 보고 싶어 그러겠냐며 손주 안 보여주는 나쁜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시간 비워두시라 말해놓고 남편이랑 아기만 어머님 집에 보냈죠. 시어머니가 왜 넌 안 오냐고 전화 오셨길래 어머님, 저 말고 아기가 보고 싶다면서요. 앞으로도 매주 보낼 테니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고 전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았네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주말마다 육아하고 아기의 아들 밥까지 차리게 되자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이제 안 와도 된다 하시네요. 시집살이 안 시켜도 제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왜 못 시켜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이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가족, 그중에서도 엄마와 사이가 좋았어요. 처음엔 그저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심각한 마마보이더군요.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첫 크리스마스라 특별히 남편과 어디 놀러 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 엄마랑 태국으로 여행 좀 가려고.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고 퇴근 후 남편과 영화나 보려고 했는데 여보, 나 오늘도 엄마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 통보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기려고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과 조금 다투게 됐는데 남편이 바람 쐬러 간 데서 알았다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 우리 아들 절대 기죽이지 말아라. 남편 기가 죽으면 집안 망하는 건 몰라? 이후로 싸울 때마다 시어머니께 매번 전화가 와서 못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찌질한 마마보이 남편 이젠 줘도 안 갔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품에 끼고 기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품하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내가 처남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한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다음 주에 처남이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그동안 자기 월급 조금씩 모아놨다며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큰 금액을 하는 거냐 물어보니
알코올 중독이었던 장인어른이 집 나가시고 2년 뒤 가장 역할 하시던 장모님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돈 벌겠다던 와이프를 자기가 돈 벌겠다며 처남이 말렸다더라고요. 처남이 대학 가려고 모으고 있던 돈도 누나는 공부 잘하니까 절대 그만두지 말라며 자기 돈 탈탈 털어서 아내의 대학 졸업을 시켜줬다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남동생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 받은 것을 이번에 조금이라도 꼭 돌려주고 싶다길래 저도 모아놨던 1,000만 원을 주면서 이것까지 2,000만 원을 모두 처남 축의금으로 주자고 했더니 아내가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서로 토닥여주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내와 처남이 제 가족이라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친정아빠의 이 한마디에 더 이상 못 참고 연 끊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예전부터 저랑 오빠를 차별했지만 참고 견뎌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안 해본 알바 없이 악착같이 살아왔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얼마 전 내 집 장만도 했죠.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새로 산 집으로는 언제 이사 가기로 했냐? 그래서 2달 뒤에 이사 간다고 하니 갑자기 너는 돈도 좀 모았는데 지금 전셋집에서 살고 새 집은 이번에 결혼하는 오빠한테 살게 해라. 오빠가 전세금이라도 내려는 건가 싶어서 전세금은 있냐고 하니 너는 가족끼리 무슨 전세금이냐? 너 돈맛 좀 봤다고 이러는 거냐?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집 사는데 아빠나 오빠가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라니까 저를 완전 돈에 환장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친정아빠는 저 결혼할 땐 알아서 하라며 한 푼도 안 보태줬는데 저한텐 오빠에게 신혼집까지 내놓으라는 모습에 참지 못하고 연 끊었어요. 친정이 최고라는 말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네요. 시동생 위자료를 나한테 내놓으라는 시어머니, 어이가 없어. 제대로 참교육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결혼하고 바람핀 걸 걸린 시동생이 위자료를 엄청 물어주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능력도 없고 백도 없이 바람기만 있던 시동생은 위자료를 물어줄 수 없어서 시어머니가 대신 물어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지금 너네 살고 있는 집 내가 해준 거 기억나지? 라면서 지금 집값이 올랐으니 저한테 차액만큼 달라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물어보니 집 사는데 한 푼도 안 보태 내가 말이 많아. 라며 빽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웃긴 건 집값만 안 보탰지 혼수에 외제차에 시어머니가 달라고 한 예단까지 합치면 제가 쓴 돈이 남편보다 많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그 돈 필요하면 저도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 아들 사준 그 집 다시 가져가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홧김에 한 말이라 생각했는지 그럴 테면 그래봐라고 나오셔서 진짜로 이혼해버렸습니다. 아들 환불한 돈으로도 위자료가 모자랐는지 시모는 아직도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네요. 시동생 이혼 위자료까지 내놓으라는 시댁이랑 더 이상 엮일 일 없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갑질하려던 예비 시댁 밥상을 업고 나왔어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승진해서 연봉 1억을 찍었는데 그래서인지 예비 시댁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남친이 엄마가 이번에 이사를 했다며 예비 시댁 집들이를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이랑 평생 보고 지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집들이를 가기로 했죠.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많아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예비 시댁에 도착했는데 며느리 될 애가 벌써부터 시댁 행사에 지각하니. 그래서 죄송하다고 오늘 야근을 했다니까? 우린 밥 다 먹었으니 그럼 설거지나 해라. 저한테 밥을 차려줘도 모자랄 판에 만나자마자 갑질하려고 난리치는 예비 시어머니 수준이 보여서 빈 그릇만 잔뜩 올려진 식탁을 엎어버리고 이딴 집이랑 결혼해서 제 팔자 제가 꼬을 일 있나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소리치고 예비 시댁을 뛰쳐나왔더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 살면 된다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처음엔 소리를 지르고 혼자 화내기만 했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면서 결혼 전엔 숨겨두었던 폭력성을 보이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남편이 곧 나도 때리겠다 싶어서 저는 이혼서를 쓰고 짐 싸서 친정집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와서 보자고 하시길래 나갔더니 애 아빠도 예전에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랬다. 그런데 나는 잘 참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 화도 좀 나고 그런 거지. 집에서라도 풀어야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나서 시어머니한테 저도 직장 다니니까 남편한테 물건 던지고 소리 질러도 되나요? 제가 남편 때려도 남편이 그냥 참고 살면 되겠네요. 하니 참으면 된다는 말만 계속 하시길래 어머님처럼 무조건 참는 게 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평생 볼 일 없겠네요. 엄마 모시겠다며 집에 찾아온 신혼애의 최후.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고 나서부터 신혼애가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엔 연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간다며 갑자기 집값이 몇 배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신혼애가 찾아와서는 시어머니를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있는데 신우가 너희가 3년째 모시고 있으니까 7년 더 모시고 내가 다음 10년 모실게. 그리고 엄마 집값 나오면 공평하게 반씩 나누자.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참다 폭발하셔서 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만
너한텐 한 푼도 없다. 라며 집값을 저희에게 전부 상속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신혼에는 아픈 홀어머니 모시기 싫어 연 끊고 나서 지방에서 하던 사업이 망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만 했었어도 똑같이 나눠 받았을 건데 돈에 눈멀었던 신혼에는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다시 돌아갔네요.